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적중 예상 문제 풀이 해가지고 우리 문제집 레벨 3에 나와 있는 문제죠. 오늘은 이번 영상은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는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세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은 일반적 대리,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복대리하고 무건대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27의 문제인데 요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아주 잘 출제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1번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본인의 금전 채무니까 본인이 채무자고 대리는 뭔 거죠? 채권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본인의 재산에서 대리인이 변제를 받는 게 가능하냐? 이 일종의 자기계약이거든요. 일단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채무이행이니까 자기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자,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해제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하고요.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자, 이런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각자 대리죠. 따라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공동대리가 되기 때문에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자 118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 1번이 답이고 이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관한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문제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 자,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사람을 말하니까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임의 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수동 대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그럼 수여받은 대리니까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자, 118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입니다. 예금 계약을 체결을 위임받은 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지 대출을 받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그럼 을은 임의대리인이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고 작년도 문제네요. 자, 임의대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원래는 해제를 못 하지만 본인의 별도의 수권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말은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은 누가 하고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고 본인이 청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는 거죠?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에 채무불이익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네요.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죠? 왜요?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본인이 누구에게? 갑에게 기속되는 거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유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연기까지는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게 뭐 어렵게 느껴질 게 아니라 결국은 2번은 대리의 본질에 관한 지문인 거죠. 법률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합니다. 그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유하였고, 그럼 을도 임의대리면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네요.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맞죠.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의리한 매매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과 매매계약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병이 입증해야 되니까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병이 진다. 맞는 거죠. 4번.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인 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므로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갑의 대리님을 병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 지문입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뭐죠?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칙이 유권대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이를 알았다면 무효예요.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대리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죠.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려운 건 아니네요. 5번 문제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자, 만약에 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만 있다면 이 사람은 취소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취소에 대한 뭐까지 있었어요? 수권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소도 할 수 있는 경우죠.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일단 원칙은 당연히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갑은 의사표시를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을은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취소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는 대리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대리인이니까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맞기 때문에 5번이에요. 자,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냐면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 물론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또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취소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다만 취소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누구도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답은 5번이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28회인데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이미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확정적 무효라면 무권대리니 유권대리니 표현대리니 그런 걸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예요. 그러면 유권대리니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이런 것들은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의 지문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한 개의 지문은 꼭 들어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입니다. 자,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못하거든요. 하면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그냥 확정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죠.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답은 3번인 거죠.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 대리권 남용이죠.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없다,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니까 할 수 있다. 5번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3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어요. 현명을 했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므로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원래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선이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 누구만 가지고 따지냐면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의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의사결정을 누가 했으니까요? 대리인이 했으니까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의사결정을 본인이 참여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해보면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합니다. 따라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합니다. 4번.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어요. 예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한 거죠? 참여한 것이니까 누구 것도 고려해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따라서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도 악이고 본인이 과실이 있으면 대리인도 뭐예요?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원칙이 더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X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X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권 일반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무권 대리와 복 대리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합쳐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대리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